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지난 1998년 IMF 때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글로벌 코로나의 전개 양상이 또 그때 봤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진정 시점이 좀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미를 비롯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수출,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당초 예상보다 0.7%포인트 떨어진 0.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20만 명 줄어든 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성장률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전망이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른 후 점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에는 이례적으로 시나리오별 수치가 제시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1.8%까지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좀 소폭의 플러스로,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좀 마이너스 폭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치인 0.5%로 낮췄습니다. 금리 결정에 참여한 금통위원 6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할 만큼 성장률 추가 하락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경제 위축이 점차 완화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3.1%로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증시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선 금리가 사실상 마지노선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단기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코스피는 장중 2050선까지 돌파했지만 올해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두고 증권업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먼저 금리 인하로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되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을 쓰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축 효과가 발생해서 효과가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보조를 맞췄다고 봐야죠. 반대로 금리 인하만으론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한은이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마이너스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이미 금리가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인하 여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전망도 통화정책 약발이 증시 부양까지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금리가 인하 마지노선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은행주와 저평가된 가치주를 주목할 것을 조언합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금리는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즉 할인율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고요. 결국 이러한 영향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선호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격차가 역대 수준으로 벌어진 점도 가치주로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CJ제일제당과 GS리테일, 농심 등이 주가가 저평가된 가운데 실적 상향 여지가 큰 종목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성장주가 고공행진 중이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가치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그리 크지 않을 거란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나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통상 부동산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이번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체를 다소 둔화시키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들은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 데다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일부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급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규제로 금리가 낮아져도 주택을 구매하기가 여전히 힘든 반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 수요만 늘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수도권 내 9억 원 미만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제 지역 속에서도 9억 원 이하 주택은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의 그 분양 시장이나 재고주택 시장 영향이 가장 클 거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 인하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보다 임대 수익률이 우위를 차지해 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여느 때보다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예적금과 대출 모두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지면서 수익이 더 나빠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3월 이른바 한국은행의 B컷 단행 이후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나같이 1%에도 못 미치는 금리 0%대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금리는 또다시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고객 이탈을 우려해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를 놓고 눈치를 봤던 과거와 달리 은행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금리 낮추기에 들어갈 거란 계획입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예적금으로 내주는 이자는 곧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자금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갈 데도 없어요. 예적금 금리 인하와 다소 시차가 있을 뿐 대출 금리 역시 곧 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0%대 초저금리로 이자 수익은 갈수록 줄고 있고 은행들 간 경쟁 또한 더 치열해진 데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긴급 대출과 대출 상환 유예가 부실이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어쨌든 상환 유예받은 이제 여신들의 이자 상환이 시작될 경우에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이 은행들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올해 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결국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확대와 서비스 경쟁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